자,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자, 운동 봅시다. 자, 운동은 뭐 움직일 동이니까 이동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운동을 시작한 점이 있을 거고 이 시작점에서부터 계속 위치가 변해가는 현상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운동의 상태가 있어요. 운동의 상태. 네, 운동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방향이고요. 하나는 빠르게요.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 다음에 운동의 빠르기가 어떻게 변할 건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운동 상태를 나타내주게 되는 값인데, 여러분들 이 운동 상태가 일정한 운동이고요. 운동 상태가 변화를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전혀 변하지 않는 운동, 일정한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의 상태, 즉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 다음에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 두 개가 다 변하는 운동, 이렇게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운동 상태가 변하려면 뭐가 작용을 해야 될까요? 물체의 운동 빠르기가 변하든지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뭐가 있어야지 변하겠어? 어? 뭐가 있어야지 변하겠어? 야, 느리게 가는 물체를 빠르게 해야 돼. 아니면 앞으로 가는 물체를 옆으로 꺾이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죠, 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운동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건 결국엔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럼 결국에 일정하다는 소리는 힘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 변화가 생겼다. 그럼 뭐예요? 힘이 작용을 했다.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힘이 작용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점에서 이렇게 B점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어준 요 전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뭐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갔어도 얘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이동한 총 자취, 요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이동 거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체 빠르게요. 물체가 단위 시간, 보통은 단위 시간은 초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를 바로 속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해주는 속력을 원래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하냐면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저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갔으면 운동 방향이 변하기도 했고, 그죠? 운동 방향이 변하고 빠르기도 변할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운동 상태의 변화는 어떻게 하고요?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동한 거리와 총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생각을 해서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거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속력 또는 평균 속력,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문장으로 속력은 뭐라고 표현해요? V, 시간은 T, 그다음 이동 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S,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렇게 보통 나타내줘요. 그러면 이게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아보려면 바로 뭘 해줍니까? 운동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기록.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을 해서 속력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간 기록계를 이용을 하던가 시간 타점 찍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따다다다다다 하고 점을 찍어주는 장치고요. 두 번째로는 다중성광 장치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자동차가 이것 찍히고 요것 찍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하면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시간도 얼마예요? T. 여기와 요거 사이의 시간도 T.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중성광 장치예요.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는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달아놔요. 이렇게 뒤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하나 달아놓고 여기서 종이 테이프가 일정 시간 간격 따다따다따다따다 하고 점을 계속 찍어요. 그럼 얘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면 테이프도 따라가니까 그 얘가 이동한 만큼 그 간격대로 어떻게 됐어요? 타점이 찍히겠죠. 결국에는 이게 바로 시간 기록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기록계에서는 시간 기록계의 점과 점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동일해요. 전부 다. 그래서 얘를 보면 운동 방향을 잘 봐야죠. 얘가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코끼리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넓어졌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다? 점점 시간은 일정한데 시간당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늘어났죠.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됐다? 점점 빨라졌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처음 찍힌 타점이고 운동 방향 오른쪽이에요. 여기가 점점 타점이 찍힌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줄어들었죠. 타점 사이 간격이 줄어든 걸로 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됐다? 점점 느려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타점 기록해 볼 때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타점이 이렇게 찍혔다면 점점 느려진 건데 얘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타점 사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다?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타점 기록계를 보고서 해석을 해줄 때는 운동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그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타점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졌는지 점점 좁아졌는지 아니면 일정한지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운동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운동 그래프는 다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1차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문장 여러분들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속력, 이동거리, 시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크게 그래프가 두 가지예요. 요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요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1차 함수 형태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 x 이 형태로 생겼죠. 그쵸? 그 a가 뭐예요? 1차 함수 그래프에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x 플러스 b 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편이죠. y 절편가. 그러면은 얘가 공역이고 여기가 정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좀 되냐면 S는 AT가 되든지 아니면은 V는 AT가 되든지, 그러니까 Y 대신에 이동거리가 들어가는 거고 Y 대신에 속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X 대신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시간에 따른 속도 이 두 가지로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크게 이렇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요, 얘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자, 그럼 뭐가 돼요?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의 변화량이 되죠. 그렇죠. 1차 함수 그래프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으로 구해주니까,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 변화량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속력이 되는 겁니다. 속력.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속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뭐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 아래에 면적을 구해주면은 뭐가 되냐면, 보세요. 얘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시간의 단위는 뭐가 돼요? 세크죠.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해주려면 속도하고 시간에 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미터 퍼 세크와 세크의 곱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미터만 남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1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S는 뭐가 돼요? V, T. 이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에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무슨 운동이냐면은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더 원래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주냐면 등속 직선 운동 이라고 해주던가, 아니면은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줘야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게 등속 운동. 그러니까 말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등, 같을 등,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시간에 따라 속력이 뭐예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뭐도 변하지 않아요? 속력과 방향이에요. 여기서 알려주는 건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속력하고 방향, 빠르기 하고 운동 방향이 안 바뀐대. 그럼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운동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속도 운동은 결국에는 운동 상태 변화가 없는 운동이니까 뭐가 작용을 안 했어요? 뭐가 작용을 안 했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네,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워크, 모노레일,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등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면 등속도 운동의 운동 그래프는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왜?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시간당 이동 거리 값이 어떻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두 개가 나와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를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 증가량이 같아요. 같은 값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동 거리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y는 ax 그래프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서 속력에 해당이 되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속력이 빠른 거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으면 운동 속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 값만 비교를 해주면 어느 게 더 속도가 빠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보세요. 시간분의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뭐예요? 속력이잖아요. 속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면 S는 뭐가 나와요? VT가 되는데 이 값이 일정하니까 결국엔 이동 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 경우는 보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상수 함수죠. 그냥 y는 b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도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아까 선생님이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 그리고 얘를 보면 시간당 이동 거리가 어때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인데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시간당 같은 간격 간의 면적이 같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중성광장치 실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값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사진과 사진 사이의 거리 간격이 전부 다 일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러니까 나아가 가보다 빠르고 속력도 나아가 가보다 빠른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뭐가 돼요? 5, x, x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초 동안에 10m 가서 얼마가 돼요? 5m/s. 자, 10m/s로 10초 동안 갔어요. 몇 미터? 네, 100m. 1인 전동차를 타고 1.5m/s의 빠르기로 갔을 때 15m 가려면 몇 초 가야 됩니까? 10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기울기 구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2.5가 나오고, 이게 평균 속력 2.5m/s가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 모양만 보지 말고요. 가로, 세로 축이 뭘로 나타내 있나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자,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예, 맞죠? 물체의 속력은 일정한 거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물체는 2초 동안에 얼마 갔습니까? 4초 동안 10m 갔으니까 2초 동안에 절반이 5m를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거 되게 많이 낚는 게 이게 나중에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줘요. 자, 이거 이렇게 해놓고 2, 4 여기 10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 그냥 이거 이동거리 구하세요 하면 4초 동안의 총 이동거리는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사다리꼴 면적 구해버려요, 애들이. 이동거리 얼마예요? 4초 동안에? 얼마 갔어? 아니, 4초 동안에 총 이동거리 얼마예요? 아니, 4초 동안에 총 이동거리 얼마야? 10m예요. 그러니까 2초 동안에 10m 가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정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모양을 보기 전에 가로 세로 쪽에 변수가 뭔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낚여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뭐에 해당이 됩니까? 속력. 네, 해당이 되겠죠. 또는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속력은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A가 B보다 크고요. 아래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이동 거리가 되고, 속력은 누가 더 빨라요? A가 더 빠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자연낙하 운동 봅시다. 자, 자연낙하 운동은 자,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에 뭐가 작용을 하지 않을 때? 마찰력,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었을 때 공중에, 자, 중요해요. 이거 정지에 있던 물체가,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무조건 뭐예요?
0이에요. 0.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팍 놓는 거예요. 뭐만 받아서?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하는 운동을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중력은 항상 어디로 작용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자,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적도 지역에 서 있고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 남극에 사는 사람, 남반구에 사는 사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네. 왜 안 떨어지나? 라고 하는 되게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초딩 때. 도대체 왜 안 떨어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지구가 안 둥근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는 지도를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왜 안 떨어져요?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을 해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중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는 어디예요? 물론 자기 발밑은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호주를 가서 진짜 남반구에 가도 떨어지지 않는구나를 확인을 해봤죠. 자, 즉 항상 어디를 작용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값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발 밑 방향, 그걸 무슨 방향이라고 해요? 연직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보통 이제 지구 중심 방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하고 같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작용하는 힘은 뭐가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 같은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작용합니까? 중력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력이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작용해요? 힘이 작용을 해요. 힘이 작용을 하니까 뭐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제 운동 상태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요, 지금 보면은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니까 뭐는 변화가 없어요? 운동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운동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 방향의 변화는 없고요. 운동 방향의 변화 자체는 없고 뭐만 변해요? 빠르기만 변합니다. 운동 상태 변화가 생기면 운동 방향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속력, 빠르기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운동 상태 변화 중에서 운동 방향의 변화는 없고 뭐만 생겨요? 빠르기의 변화만 생겨요. 빠르기의 변화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길어집니다.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라지나 봤더니만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요? 9.8m/s씩 빨라져요. 1초당 9.8m/s씩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어떻게 빨라집니까?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힘의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작용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데 가속도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중력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속도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하는 거.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운전석에 보면은 페달이 몇 개 있어요? 보통 요새는 다 오토매틱이니까. 페달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하나가 무슨 페달? 가속 페달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가속 페달을 뭐라고 불러요? 가속 페달을 보통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브레이크 페달. 그럼 하나는 보통 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죠? acceleration이 가속이에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가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A 라고 불러요. acceleration의 약자 앞 글자만 따서요. 그러면은 이 가속도는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속력이 뭐예요? 시간당 이동거리 변화죠. 시간당 이동거리 변화가 속도죠. 자,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예요.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를 나타내 주는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점 빨라지는데 이 시간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요? 중력 가속도는 보니까 시간당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집니까? 9.8m/s씩 빨라지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1초당 9.8m/s씩 빨라져요. 그죠? 그럼 이거 단위가 뭐가 나올까? 네, 번분수 풀어주면 돼. 단위만 세크분의 뭐가 돼요? 미터/세크는 세크분의 미터잖아요. 번분수 풀어주면 뭐가 나와요? 미터/세크? 뭐가 나와? 제곱이에요. 네, 미터/세크 제곱이 실제로는 중력 가속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 9.8m/s씩 빨라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사요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자, 요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물체의 뭐하고 상관없이 질량하고 관계없이 매초 9.8m/s씩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속도 변화량이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 근데 정확하게 그냥 중력 가속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중력 가속도 상수인데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여기서 나오죠. 중력 가속도는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여러분들 상수라고 하면은 뭐예요? 고정값이에요. 변수가 돼야지 변하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중력 가속도는. 그러니까 질량이 1kg의 물체건 10kg의 물체건 200kg의 물체건 이 세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었을 때 셋 다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9.8m/s씩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랑 중력이랑은 달라요. 중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의,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고, 중력 가속도는 중력 때문에 얼마나 낙하시켰을 때 빨라지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 중력과 중력 가속도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까닭은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하고 같아요. 물체의 무게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여러분들 질량하고 무게하고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질량의 단위는 뭘 씁니까? 킬로그램 쓰죠. 무게의 단위는 뭘 써요? 킬로그램 중 또는 뉴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건 무게는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예요. 즉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중력이에요. 그래서 물체 무게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물체의 질량에다가 뭘 구해줬어요? 중학교 2학기 때 나오죠. 9.8? 이걸 곱해주면 뭐가 됐어요? 무게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은 여러분들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중력을 구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이 어디선가 들어는 봤을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들어봤지 여러분. F는 M, A 라고 하는 거 어디 낙서에서라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물리나 과학책 같은 거 보면은 보통 F는 MA라고 나오는 이 식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F는 뭐가 되냐면은 중력, M은 뭐예요? 질량, 여기서 A는 중력 가속도예요. 근데 보통 중력 가속도는 워낙 특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력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gravity. 약자 따서 중력 가속도는 그냥 G라고 불러요. 이렇게. 네.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는 얼마예요? 9.8. 그래서 중력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m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량 kg에다가 9.8을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력의 크기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 예,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상수인 거 누구야? 일정한 거? 9.8이 상수죠. 자, 그러면은 질량이 커지면은 중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니까 지웠네. 자, 1kg하고 10kg하고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대신에 중력의 크기는 누가 커요? 10kg짜리가 큰 거예요. 왜? 상수값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게 중력이니까. 알겠죠? 이거는 안 변하지만 질량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질량이 큰 물체한테는 더 큰 중력이 작용을 한다? 맞아요. 근데 질량이 큰 물체건 작은 물체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을 물어봤느냐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느냐를 문제에서 잘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연학과 운동에서 질량과 속력의 관계를 보면 2kg의 물체하고 1kg의 물체하고 보면 얘한테 2kg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9.8 곱하기 2니까 얼마 작용했어? 19.6N이 작용을 했죠. 얘는 1kg이니까 얼마 작용했어요? 9.8N이 작용을 했죠. 근데 이거 봐봐. 아까 선생님이 F는 뭐라고 그랬어요? MA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봐봐. 2kg짜리 물체에 얼마 작용해서 힘의 크기가 19.6N 작용을 했죠. 질량이 얼마예요? 2kg죠. 그럼 가속도 크기 얼마예요? 9.8이죠. 얘 봐. 얼마 작용했어? 9.8N 작용했죠. 질량 몇 킬로? 1kg죠. 가속도 얼마예요? 9.8. 결국 같은 거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하지만 질량이 크면 뭐가 크다? 중력이 커진다.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공기 저항하고 자연낙하 운동, 볼링공하고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진공, 공기 저항이 없는 전혀 없는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둘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도달해요.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달 표면에서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떨어뜨리는 영상이 있어요. 둘이 어떻게 돼요? 다른 진공이라 우주라 공기가 없잖아요. 둘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떨어져요. 대신 좀 느려. 왜?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하지만 둘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를 달에 가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으면 누가 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면적이 넓은 깃털이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깃털이 볼링공보다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만 작용하고? 중력만 작용을 하고, 여기서는 마찰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O, X, X, X. 자, 6번. 시간 속력 그래프를 나타냈대요. 자, 속력이 얼마씩 빨라집니까? 몇 초마다 9.8 m/s 세크씩 빨라지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질량이 1kg, 2kg, 3kg이고 중력의 크기를 나타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크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속력 변화의 비. 그러니까 속력 변화의 비는 뭘 물어본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1대 1로 셋이 똑같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뭐예요? 자연낙하. 그 다음에 얘는 등속. 그 다음에 얘는 등속.
그다음에 낙하.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탐구 체크. 예, 이거 자유낙하 실험을 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자, A-1은 자, 공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어떻게 됩니까? 공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를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간당 이동거리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시간당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일정하게는 아닙니다. 그냥 증가한다가 맞는 거지.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무슨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자, 공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사의 간격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이므로 이는 뭘 의미합니까? 속력을 의미해 줍니다. 속력은 몇 초 얼마씩 증가해요? 9.8m/s씩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자, 따라서 A-2번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차이점은 등속도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은 일단 어떻게 돼요? 속력이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빨라지며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한다.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등속도 운동은 어떻게 돼요? 속력이 일정하고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도 일정하죠. 등속도 운동은. 자, A-3번은 3번입니다. 그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3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눈에 썩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은 자, 무슨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타냈죠. 자, 얘는 운동을 보면은 여기까지 무슨 운동? 등 속도 운동. 그 다음에는 정지. 그 다음에 다시 등속도 운동.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 속력 얼마예요? 그래프 교육이니까 4m/s.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초 동안에 얼마 갔습니까? 30m를 갔기 때문에 10m/s. 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따라서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예요? C. 물체가 정지해 있는 구간은 B. 가장 많이 이동한 구간은 20m 갔고 여기서는 30m 갔으니까 C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면적 구해버리면 안 돼요. 면적 구하는 게 그 다음 문제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얘는 요 구간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 다시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 이렇게 갔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사다리꼴 아래 여기 요 삼각형 아래 면적 구해주면 몇 미터? 2m. 여기는 4m. 다시 여기 몇 미터? 2m. 예,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체 이동거리는 2m. 가장 많이 이동한 구간은 어디입니까? B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구간은 B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물체 운동에서 3초 동안에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해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속력 구하려면 뭐분의 뭐로 구해줘야 돼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해주면 되죠. 그럼 총 이동 거리 몇 미터예요? 8m. 몇 초 동안에? 3초 동안에. 그래서 3분의 8m/s.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왔으면은 이때는 전체 면적 구한 다음에 총 운동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예,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시험에 출제돼요. 자, 그다음에 내신 코코 다 맞춰보자. 1번은 3, 2번에 5, 3번은 3, 4번에 2, 5번에 2,
6번에 5, 7번에 3, 8번에 5, 9번에 5, 10번에 5, 11은 4, 12에 4, 13에 5, 14에 4, 15에 5.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체크 한번 봅시다. 자, 10분 동안에 18km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 자, 이거 여러분들 단위 변환시켜 주거나 속력 변환시켜 주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면 10분 동안이면 총 얼마 동안이에요? 60초가 1분이니까 10분이면 600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km를 미터로 바꿔주면은 1800m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얼마예요? 30m/s.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 변화를 속력을 포함해서 서술을 하시오. 얘는 시간당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을 했다? 등속 운동을 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다중성광 장치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냈대요. 자, 이게 첫 번째 거는 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장이 찍혔어요. 이 장난감 자동차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시간당 이동거리가 일정하죠.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물체의 예를 두 가지 쓰시오. 뭐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또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 자연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지 쓰고 뭘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까닭은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고 또는 중력이 어떻게 돼요? 물체에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어떻게 됩니까?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속력 변화는 초당 9.8m/s로 일정하다.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3, 2번에 5, 3번에 4, 4번에 5, 5번은 2번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